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이 선거 해킹을 이유로 러시아를 보복했지만 러시아는 미국과 같은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뜻입니다. 영국 언론은 러시아와 미국이 미국의 보복 조치 때문에 냉전 시대가 되는 건 불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의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 질타에 대해 영국 총리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총리는 정착촌 건설을 중단하라는 유엔 결의안에는 찬성했지만 이스라엘과 가까운 트럼프 차기 대통령과 잘 지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민주당은 종교에 대해 너무나 무지하다 못해 적대감을 느낀다고 전 오바마 대통령 종교 담당관이 비판합니다. 몰몬 타버너클 합창단이 트럼프 취임식에서 공연하기로 하자 한 단원이 히틀러에게 장미를 보낼 수 없다면서 합창단을 탈퇴했습니다. 미국 차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언론과의 관계는 전례 없던 새로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984년 올림픽에 맞춰 지어졌던 LA 국제공항은 2017년 새해 연휴 기간에는 사상 최대의 비행기 연착과 지연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세계인들은 2017년이 2016년보다 행복해질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2016년보다 이제 내일 모레네요. 일요일이면은 2017년 새해를 맞이하는데 새해에 더욱 행복해질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도 이제 한인타운으로 이사 와서 아직까지는 새로운 곳으로 가면은 여러 가지 더 낫게 하기 위한 정착하기 전의 과정이 있죠. 저희가 지금 그런 그 스텝을 밟아가고 있는데 2017년에는 여러분들께 더 그 사랑스러운, 더 도움이 되는 그런 그 라디오 서울 방송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그 연말에는 유난히 그 미국과 세계의 얘기를 많이 여러분들께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있고 할 때는 항상 뭐 역사책도 읽게 되고 하는데 그럴 필요 뭐 있겠어요? 요즘 일어나는 이런 일들 자체가 일상생활이기도 하고 이제 어떤 그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것이기도 하는데 미국과 러시아와 이스라엘과 영국을 보면은 주체는 미국 대 이스라엘, 미국 대 러시아지만 다른 나라의 분위기들까지도요. 미국이 뭔가가 바뀌고 있으니까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꼭 국가와 국가 간의 그 외교라든가 국가 지도자들 사이의 어떤 케미스트리를 넘어서 우리 그 회사 생활할 때도 뭐 친구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도 똑같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어제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결국은 이제 13페이지짜리 그 정보부요, FBI라든가 국토안보부의 보고서를 발표를 하고 러시아 정부가 미국의 그 대통령 선거 때 트럼프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민주당 전국위원회 이메일을 해킹하는 것을 주도했다는 내용이요. 이 정도까지 가면은 러시아가 해킹한 것이 사실은 거의 확실하다고 보면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미국이 벌을 그 내렸잖아요. 72시간 안에 워싱턴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러시아 그 대사관 직원들 전부 떠나고 그래서 새해이기 때문에 비행기표가 없는 겁니다. 러시아로 가는 때문에 이제 그 워싱턴 DC에 그 근무하는 사람들은 뉴욕으로 가서 비행기표를 지금 구하고 있다고 하고요. 뿐만이 아니라 뉴욕과 메릴랜드에 있는 러시아 정보국이 사용했던 건물을 폐쇄해 버렸습니다. 해서 이제 35명 이제 그 대사 외교관들 떠나라고 하고요. 또 이제 9명의 개인과 또 어떤 그 관련자 뭐 정보국 뭐 GRU라든가 FSB라든가 뭐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해킹과 연관이 된 이런 그 주체와 사람들에게도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이틀 계속 이제 이 문제 이제 그만하고 원래는 러시아가 그 꼭 그랬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증거를 대라 마치 그 러시아의 지도자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것은 꼭 또 트럼프만 나무랄 일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선거 때 여러 가지 그 힐러리 클린턴과 민주당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트럼프 당선자가 조금 입장을 바꿨습니다. 결국은
가다 보면은 이 사람은 아무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친하다 하더라도 미국 사람이라는 것, 앞으로는 미국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훨씬 지금보다는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그리고 그 운신의 폭이라는 게 미국의 지도자라는 그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는 나는 너무나 스마트하기 때문에 정보 브리핑을 날마다 받지 않아도 된다. 대신에 그 부통령이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트럼프 당선자가 그 러시아가 주도했다는 해킹과 관련한 미국 그 정보국의 브리핑을 받겠다. 다음 주에요. 미국 정보국장을 만나서 업데이트된 것까지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언론보다는 그 해외 언론을 보는 게 훨씬 좀 제3자 입장에서 공정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BBC 방송과 알자지라의 보도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무책임한 외교에 맞대응 안 한다. 이게 그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조치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트럼프와 관계 개선을 하겠다. 어차피 오바마 대통령은 레임덕이기 때문에 대응이 불필요하다. 레임덕이라는 것을 정말 작은 그 오리를 그려놓고요. 영국에 있는 그 러시아 대사관은 그 트위터에 그리고는 레임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런데 이 조나단 마르쿠스 BBC의 외교 관계 그 특파원이 얘기하기를 결국은 도널드 트럼프 그 차기 대통령이 미국 정보국이 다음 주에 만나서 이렇게 해서 러시아가 뒤에서 조종을 했었던 것이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본인이 직접 남을 통해서가 아니라 브리핑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미국 정보국의 정보를 확신할 것인가. 앞으로는 자신이 이제 그 총괄 맨 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렇다면 트럼프 당선자가 러시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까 참 그 애매할 것 같아요. 완전히 그 블라디미르 푸틴이 던지고 두고 보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가 이제 두고 보자 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BBC 방송의 그 외교 특파원은 새로운 냉전은 아니다. 한국 언론에서 어제 그 많이 우려를 하면서 냉전이 될 수도 있다 하고 보도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경우는 지금 구소련이 아니라고 분명히 명확하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슈퍼파워는 슈퍼파워인데 찻잔 속의 폭풍처럼 파켓 안에 주머니 속의 슈퍼파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 얘기죠. 그래서 미국과는 그 파워가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뭔가가 같을 때 이게 그 냉전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미국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해서 이거 참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응을 안 하면은 큰 실수라고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민주주의에 관한 것뿐인 게 아니라 모든 민주주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미국도 다른 나라의 그 정보를 취합하고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은 있지만 러시아는 이번에 그 너무나 그 노골적이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도를 지나쳤다는 선을 넘었다는. 그래서 모든 민주주의라고 표현드린 것은 내년에는 이제 독일, 프랑스 그 밖에 다른 유럽에서도 선거가 있는데 러시아가 한번 해보고 우리가 미국도 쓰러뜨렸는데 다른 나라는 하고 더 대범해질 수 있잖아요. 뭔가를 일을 했었을 때 한 번이 힘든 것이지. 그런 것을 위해서는 미국이 아무리 물러나는 대통령이라도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미국 내부에서는 거의 모든 언론이 아주 극보수적인 또 트럼프를 지지하는 언론을 제외하고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 그 뉴욕타임즈의 사설을 보더라도 결국 오바마 대통령이 너무 늦고 너무 적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벌을 준 것은 잘했다라고 그 표현을 했고요. 알자지라 방송을 보겠습니다. 푸틴이 좋은 경찰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미국이 이렇게 했는데 눈에는 눈 식의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 자체는 트럼프에게 옵션을 준다는 것이고 트럼프가
푸틴이 보기에 마음에 안 들게 이 부분을 정리를 한다면 러시아도 대단히 강하게 보복을 하겠다. 그게 이제 그 미국이 그 35명을 추방을 했으면 러시아도 러시아에 있는 31명 정도 될 겁니다. 그 미국. 그것을 이제 내보내겠다는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한번 이러이러한 이유로 그들을 추방시키고 뭔가를 제재를 가했을 때 차기 대통령이 대통령의 행정명령 비슷하게 한 이것을 뒤집으려면 오바마 대통령이 했었던 것이 증거 없는 잘못된 조치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고한 증거가 있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그게 힘들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FBI, CIA, 국토안보부, 전국 뭐 정보국 모든 정보국에서 다 통일된 의견을 내놨고 심지어는 뭐 공화당의 중진 의원들도 상원 의원 100명 가운데 99%가 러시아가 있다는 것을 확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트럼프가 좀 애매한 입장일 것 같고 블라디미르 푸틴이 허허하면서 웃으면서 지켜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또 하나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그 사만사 파월 유엔 대사에 의해서 미국은 유엔 그 안전보장이사회 그 15개 국가 가운데서 찬성표는 안 던졌지만 거부권도 안 던져서 기권을 해서 이스라엘이 정착촌을 저렇게 짓는 것은 아니다라는 결의안을 통과를 시킨 것에 대해서 영국의 반응이 지금 미국 국무부가 참 놀랍다. 어떻게 영국이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데 영국도 지도자가 바뀌었잖아요. 데이빗 카메론도 아니고 토니 블레어도 아니고 토니 블레어의 경우는 그야말로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할 때 미국 말 잘 들었다고 미국의 푸들이라고 불렸었는데 이 두 사람도 아니고 블랙시트라는 쓰나미가 지금 그 데이빗 카메론까지 싹 쓸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테레사 메이라는 여자 그 총리잖아요. 성향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영국 자신도 사실은 이스라엘이 정착촌을 건설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어요. 미국의 기권보다 사실은 더 분명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 말 정착촌 건설에 반대하면서 뭐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는 없으니까 이스라엘은 민주주의를 택하든가 유대교를 택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된다. Two State Solution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개 국가를 이것을 지지한다면 1967년부터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가 지지해 왔었던요. 그렇다면은 이 정착촌 건설은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가장 강한 오랜 동맹국인 영국의 그 총리가 얘기하기를 미국은 민주주의로 선출된 동맹국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하면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근거에는 문제는 뭐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조약을 완전히 맺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정착총 하나가 이유인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말은 좀 적절하지 않지라고 얘기를 해서 미국이 지금 그 영국의 반응이 놀랍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뭐 저는 별로 놀라울 것도 없는 게요. 얼마 전에 그 워싱턴 주재 영국 대사가 세계의 흐름이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다른 나라에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앞으로는 영향을 받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라는 새로운 여태까지 보지 못했고 짐작도 하지 못했던 대통령이 탄생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업하는 사람들도 일단 그 트럼프의 비위를 거스리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우는 이 사람이 너무나 존경스러워서라기보다 어떻게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더 나아가서 뭐 그렇고 그런 사람이기는 하지만 더 이익을 보기 위해서 일단은 같이 손잡자 하는 거죠. 해서 워싱턴 주재 영국 대사가 이제 마치 그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대통령이 미국과 영국이 가장 그 지도자가 사이가 좋았을 때가 마가렛 대처와 로널드 레이건의 관계였었잖아요. 마가렛 대처도 굉장히 그 존중도 받았지만 노조 같은 거 그냥 어떤 때 지지하지 않고 과감하게 묵살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산업을 뭐 민영화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래서 정말 철의 여인이라고 불리는데 그 철의 여인과 보수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굉장히 80년대에 가까웠기 때문에 굳건한 동맹인 것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그 우정도 강했는데 케미스트리가 맞아야지 되는데 오바마와 테레사 메이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블라디미르 푸틴과 오바마도 안 맞는 것 같은데 푸틴과 트럼프 또 그 테레사 메이와 트럼프는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은 어쨌든 그런 분위기로 가야지 되기 때문에 지금 그 트럼프가 이 뭐 예루살렘에 뭐 미국 대사관까지 두겠다고 하니 이스라엘에 그토록 가까운 사람 그 마음을 거슬리고 싶지 않아서 지금 그 미국의 이번 결정이나 존 케리 국무장관이 강하게 그 연설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존 케리 국무장관이 그랬잖아요. 이제 그 지금 현대의 벤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그 극단적인 그룹들과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평화를 말하면서도 팔레스타인과 나란히 좀 그 편안하게 살기 힘든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뭐 그러자 벤자민 네탄야후도 할 말이 없는 게 아니죠. 미국 국무장관의 말은 팔레스타인의 테러를 지지하는 태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만큼 일반인들과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야말로 지금까지는 그 러시아라는 나라를 미국 사람들이 싫어했고 많이 싫어했고요. 왜냐하면 그 나라 사람들을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구조, 자유를 억압하고 또 그 언론을 통제하고 그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서 반감이 많았는데 미국의 그 트럼프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됨으로 인해서 뭐 자꾸 보면은 또 길드는 건 아니겠어요? 블라디미르 푸틴과 여러 가지 그 난관을 이겨가면서 가까이 지낸다면 오바마 대통령 시절보다 미국과 그 러시아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 나라의 지도자의 그 탄생은 굉장히 뭐 상상 이상으로 때로는 그 격동기에는 더 중요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 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 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후원입니다. 방송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의 그 반응이 가장 뜨거운 때가 어떤 때냐면 종교에 관한 얘기를 할 때, 특히 미국에서는 종교에 관한 이슈가 사회적인 거, 정치적인 어떤 그 법안이나 이런 것으로 연결될 때, 그때 이제 특히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의 좀 사회적으로 리버럴하다고 할까요? 그런 이슈에 대한 반발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는 오늘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미국의 민주당이 종교 문제에 있어서 참 몰라도 너무 모르네 하는 그 민주당에 소속해서 일했었던 사람, 그리고 아무리 나 하나 작은 사람인 것 같지만 뭐 나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러나 저는 저의 양심에 따라서 몰몬 타브나클 합창단을 탈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합창단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그 당선을 축하하면서 공연하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반대하기 때문이다라는 한 그 여성 합창단이 있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마이클 그 웨어라고 백악관의 전 스텝이었고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요. 그리고 왜 스텝으로 일을 했는가, 어떤 일을 했는가, 당의 그 종교에 대한 그 여러 가지를 또 그 리치아웃 프로그램이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맡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일을 했었고요. 2012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주의 크리스천들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하는 그 책임을 맡았던 사람인데 왜냐하면 이제 그때부터 낙태라든가 동성결혼 이런 것들이 너무나 그 이슈가 됐었기 때문에 본인이 그 민주당 행정부에서 일하면서 힘들었었던 것, 민주당들이 얼마나 그 종교적인 것과 다는 아니지만요 거리가 먼가 하는 것을 새로 그 책을 썼는데 그 Reclaiming Hope라는 책에서 여러 가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좀 종교인들에게 다가가 봐라, 신앙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일부 주정부 관계자가 그런 계몽을 하지 않으려고 종교 아이디어에 대한 뭐 여러 가지요. 뭐 이념적인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일단 뭔가 그 종교적으로 좀 보수 성향의 그런 그 아이디어 같은 것에는 거부 반응부터 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월이 그 뒤에 몇 년 지나고 보니까 낙태 기금이라든가 피임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어포러블 케어 액트, 오바마 케어 액트에 들어가느냐 마느냐를 놓고 너무나 그 전쟁이 시작이 됐고 그 전에 미리 다 서로 이해해서 이것은 종교적인 것이고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니까 건강에 관한 것이다. 잘 얘기가 됐으면 모르는데 아예 민주당에서조차도 뭐 문을 두드리려고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어려움에 딱 그 봉착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오바마 행정부도 어떤 경우에 종교 그 보수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싸우고 논쟁을 하고 아무런 그 소득도 없이 그래서 어떤 경우는 2012년도에 오바마가 그 재선이 됐었을 때는 복음주의 목사였잖아요. 그 한 사람이 그 취임식에서 연설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 사람 내려야 된다는 압박까지 받았었고 왜냐하면 동성애에 대해서도 설교를 한다고 해서요. 도대체 민주당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이해하지 못해서 오바마의 빈곤을 어떻게 풀어야지 되는가 이런 그 입장에 대해서 종교계에 설명을 하려는 초안을 이 사람이 만들었답니다. 마이클 웨버라는 사람이요. 그래서 그 제목을 경제 평등과 뭐 그 헐벗은 자, 가난한 자 뭐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그 25장 40절이요. 적게 가진 자, economic fairness and the list of these 그 종교적인 성서에서의 표현이요. 이 표현으로 딱 제목을 써놨더니 다른 스텝이 이 list of these를 계속 삭제를 한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이유라는 그 말만으로요. 그 마태복음 25장 그 40절에 있다는 그 말만으로 그 정도로 뭔가 그 거부감까지도 종교에 대해서 느끼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결국은 그 결과인지 그 결과도 포함돼서겠죠. 81%의 백인 복음주의는 민주당이 아닌 그 공화당이라는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투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민주당이 그 종교에 다가가려고 하지 않을까? 특히 이제 복음주의 사람들에게 더 좀 그 보수적으로 믿는다는 사람에게요. 그런 그 많은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뭐라고 그 답변을 하느냐면은 그 민주당이 과거에는 뭐 낙태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다가갔지만 지금은 전혀 안 그런다는 얘기예요. 아예 민주당도 뭐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유가 있겠지만 문도 열지 않는다. 그 사람들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민주당도 종교에 대한 무지를 이 사람은 이런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적극적으로 뭐 나서지 않는다. 설득하려고 하지 않는다. 대화를 막는다 하는 뜻에서요. 미국의 20대, 30대는 또 그 종교가 완전히 그 중요하게 자리 잡지 않은 그런 그 환경에서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아직도 미국은 종교적인 나라다. 이런 지적을 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물어본대요. 과연 그 민주당이면서 물론 그 본인도 그 낙태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래서 그 민주당으로 일할 때 좀 그 동성 결혼에도 반대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은 그 사회적인 이슈에서는 공화당에 가깝다고 할 수 있잖아요. 외롭지 않느냐는 질문을 참 많이 받고 있는데 민주당에서의 그 같은 그 자신의 그 입장이 외롭다기보다는 아웃사이더 같다. 아예 나는 민주당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백악관을 떠나고 나서 보니까는 그런 거 고충을 겪는 사람이 민주당 내부에서는 나뿐만이 아니다 하면서 그러나 그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그 편안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낙태 때문에
더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동성결혼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이제 동성결혼에 대해서 한 뭐 5년 전부터는 여러분들께 아무래도 자주 말씀을 드렸었겠죠. 그럴 때마다 가장 많이 받았던 비난 가운데 하나가 얼마 되지도 않는 사람들 거를 그거를 왜 일일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보도를 하는가. 보도를 하지 말고 그냥 지나쳐야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여러분의 그 청취자분의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제가 드렸던 그 답변은 이게 미국의 지금 퍼센테이지 자체로는 작지만 거대한 변화하는 물결이기 때문에 그 물결을 오늘의 미국에서 전해드려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었는데 그 낙태와 동성결혼, 낙태는 그래도 좀 덜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활에서 많이 하고 보시고 뭐 하니까는요. 동성결혼 이런 그 부분 때문에 이게 그 민주당에서는 그런 것이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얘기하다 보면 정치 얘기, 사회 얘기가 종교와 딱 그 같이 그 안에서 될 때는 한 가지 이슈, 이 세 가지를 따로따로 떨어뜨려도 결국은 식구끼리도 싸우고 말 안 하게 되는데 쉽지가 않은 그런 일이잖아요. 며칠 동안 고민을 했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 보도를 드린 게 지난주였어요. 몰몬 타브나클 합창단이 비치보이즈는 어떻게 결정했는지 모르겠네요. 많은 그 유명인들이 다 그 취임식에 나가서 환영하고 축하하고 명랑한 분위기 하는 것을 거부하는데 몰몬 타브나클 합창단은 그 트럼프 그 취임식 그 공연에 참가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얘기였었어요. 360명 모두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그 취임식을 하는 그 주최 측에서 몇 명쯤이 좋겠습니다 하겠습니다마는 한 215명 과거의 예로 보면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또 자발적이고 또 그 조지 부시라든가 리처드 닉슨, 린든 존슨 1965년까지 가는군요. 몰몬이 공연했었던 때가 그리고 다시 아들 부시 뭐 또 아버지 부시도 갔고 로널드 레이건 이렇게 공연을 했었는데 이번에 지난주부터 이런 일이 있자 몰몬 타브나클 중에서도 또 몰몬교 가운데서도 청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청원서에 지금 19,000명이 서명을 했다는데 아무리 그 몰몬 타브나클 합창단에서는 종교와 아무 관련 없이 자유와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우리는 축하하는 그런 그 공연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래도 그렇지 상대가 도널드 트럼프잖아라고 이제 그 밖에는 여러 가지 트럼프 당선자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이슈를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인 게 한 명의 여성이 결국은 합창단을 탈퇴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여성 이름이 젠 챔버린이라는 여성인데 지금 그 유타에서 발행되는 그 솔트레이크 그 트리뷴이라는 신문에 아주 그 자세히 이 기사가 실렸습니다. 며칠 동안이나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고 고민을 했고 양심에도 물어보기도 하고 기도도 했고 친구와 가족과 상담을 하고 나의 소울 서칭도 해봤는데 그거 옳은 일이야. 몰몬 타브나클 합창단 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이라고 어느 정도 그 자기 세뇌도 시켜보고요. 그런데 이것은 윤리적인 이슈더라라고 결론을 내렸답니다. 내가 그렇게 공연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거울을 볼 때 내 자신을 조롱하지 않을 자신이 없다. 히틀러에게 장미를 바칠 수는 없고 도널드 트럼프에게 노래를 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솔트레이크 트리뷴의 기자가 몰몬 타브나클 합창단에 인터뷰를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 그 답변이 아직까지는 없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세계의 그 주식 시장은 마지막 날 2016년이요. 네, 그 조금 복잡한데요. 유럽은 내려갔지만 아시아는 올라갔고 미국은 뭐 오늘 뭐 거의 그 장을 끝장까지 다 그 치열하게는 안 될 것 같아요. 현재 그 로스앤젤레스 시간이 9시 40분인데 다우지수가 현재로서는 어제보다 마이너스네요. 22포인트, S&P 500도 6포인트, 나스닥도 40포인트 마이너스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취임식 하고 나면은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것은 당연히 조정이 될 테고요. 그리고 제가 아주
좀 밝다하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차기 그 백악관 그 비서실장 션 그 스피서 씨가 굉장히 그 보수적인 그런 그 라디오 진행자와 휴 그 히윗과 인터뷰를 해서 한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언론과 그 앞으로 그 차기 대통령과 45대 관계는 지금까지와는 상당히 달라질 겁니다. 비즈니스 as usual은 끝날 거예요. 지금까지 대통령이 했었던 그런 것은 아닌데, 그래서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어떻게 이 다른 방향으로 나갈까 하는 것을 열심히 그 찾고 있답니다. 기자회견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기는 하는데 플러스 뭐 페이스북 타운홀 미팅을 한다던가 트위터에서 어떤 일반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 여러 가지 그 반응을 한다던가 해서 결론적으로는요. 미국 사람 first, 아메리칸 first, 보통 사람 ordinary people first를 하겠다는 얘기고 엘리트 말에 대해서 don't care 하겠다. 엘리트들이 돈 많고 부자인 사람들이 디너 파티에서 무슨 그 클럽에서 새해가 온다고 카운트다운 하면서 비싼 샴페인 터트리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하는 말을 전혀 개의치 않고 미국의 근로자들이 하는 말, 미국 가정, 패밀리에 관한 것, 또 뭐 그렇게 한다는 것이면서 전통도 지켜야지 된다면 지키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지금 그 트럼프 당선자의 얘기입니다. 바라죠. 정말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는 주변에 맨 그 본인 자신이 부자만 주변에 있기 때문에 1년에 365일 중에서 365일을 시간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그 중에서 한 1시간, 10시간 정도를 딱 그 보통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인다. 그것도 간접적으로 뭐 암행어사 하는 것도 아니고 예전처럼 그렇게 될 경우에 얼마나 그 본심을 많이 파악을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게 그럴 수 있을까? 조금 그런 회의감이 들기도 하지만 그렇더라도 말이라도 일단 이렇게 하고 말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래야지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또 사람이 또 말이 한 또 70%가 행동이 되는 것이 대부분이니까 그러길 바라는 거죠. 네. 누군들 알았겠어요. 1984년도에 2016년도 여행객이 이렇게 많을지. 지난해보다 한 그 40만 명 많아서 이번 그 연휴 기간 동안에 로스앤젤레스 공항을 430만 명이 그 통한답니다.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른 주에서 공부하다가 한국에를 나가기 위해서 LA 국제공항을 통과하기도 하고 해서 그 크리스마스 때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가셨던 분들 굉장히 붐볐다면서요. 뭐 한 405 프리웨이 공항 가기 2마일 전부터 공항 터미널 뿐만이 아니라 식당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음식이 없어서 못 팔았대요. 게다 대고 이제 뭐 날씨가 아주 그 들쭉날쭉하니까 비행기가 연착되고 했었던 것들이 많아서 더 복잡했는데 아마 이번이 그 오늘 내일 뭐 화요일까지가 그 마지막이잖아요. 80년대 이후 최악의 그 공항 그 북적이는 사태가 될 것이라고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9데이즈를 할러데이 시즌으로 보고 있군요.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해서 뉴 이어 데이까지. 그래서 이제 그 장비 같은 것들도 뭐 이게 공항을 들고 나가고 할 때 절차를 점검하는데 업데이트가 다 안 돼 있기 때문에 또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올해 한 해 동안 로스앤젤레스 공항을 8천만 명이 드나들어서 지난해보다 8%가 늘어났고 2010년보다는 이렇게 많이 늘어났네요. 30%가 늘어났는데 할러데이 때만 말씀드린 430만 명이 2015년에 비해서 40만 명이 많아진 거고요. 그러면 1984년도 그 LA 올림픽이요. 그때 이제 국제공항을 쫙 이렇게 지어놨는데 그때는 4천만 명을 그 핸들할 수 있는 것을 예상을 하고 지었는데 지금 뭐 그게 뭐 8천만 명 이렇게 되니까 지난해에 이미 그 7,500만 명이니까 거의 그 반이었고 올해 그 반이 아니라 2배였고 올해 2배라고 하니까 그 예상한 것을 다 그 맞추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은 나빠지겠죠. 나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보수공사라든가 확장공사를 또 하게 될 테고 참 이게 연휴에 어디 비행기를 타지 않으셔도 되는 분들도 작은 또 행운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어요.
네, 엄마와 딸이 함께 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2017년에 대한 2016년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리워서 잠 못 이루는 무슨 노래죠? 꿈길? 네, 엄마와 딸이 하루 차이로 숨져서 그래서 결국은 남아있는 아들이 엄마와 딸을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합장하기로 했답니다. 데비 레이놀즈, 엘리자베스 테일러에게 남편을 뺏긴 그 아픈 상처가 있는, 그리고 캐리 피셔, 그 아빠가 엘리자베스 테일러에게 갔던 캐리 피셔가 하루하루 엄마가 딸이 너무 그립다 보고 싶다 하면서 그 다음날 같이 숨지셨잖아요. 그래서 Singing in the Rain 에스터와 스타워즈의 그 프린세스가 엄마 딸이 합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2016년이 좋은 한 해였는데 세계를 위해서는 별로였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21개국을 조사를 했는데 YouGov 그 서베이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년에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아질 것이라는 것도요. 세계는 여전히 좀 그렇지만 개인적인 것에 훨씬 그 희망들을 많이 두고 있고요. 미국과 독일, 영국, 프랑스 사람들이 일수록 회의적이고 오히려 지금 정말 뭐 악명 높은 대통령을 만났다 하는 필리핀 사람들이 가장 개인에 대해서도 또 그 나라 또 세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미국을 보면은 2016년에는 21%가 개인적으로 좋았는데 국가는 오히려 나빠졌다. 또 세계는 더 나빴다. 국가는 마이너스 15, 세계는 마이너스 45였는데 2017년에는 나는 더 좋아질 거예요. 31%, 나라가 좋아질 거예요. 5% 플러스입니다. 세계도 마이너스 45에서 마이너스 4로 좋아질 것이 훨씬 많다고들 생각했습니다. 한 해 동안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부에나 파게 타이어스 포유, 위스파, 이편한 치과, 제중한의원 계시는 분들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을 도와주셔서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는요, 아무리 어떻게 인사를 드려야지 되는가 생각을 하더라도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평범한 말이 대신할 수 없더군요.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해 동안 라디오 서울 오늘의 미국을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2017년에도 오늘의 미국과 함께 여러분과 좀 건강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카드 보내주셨던 분들 일일이 답변 드리지 못했어요.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